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마을 어귀, 회색빛 안개가 골목 사이를 흘러내립니다. 닭이 울기도 전 낡은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조용히 문을 엽니다. 80세의 이상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등산화를 신으며 허리춤에 손수건을 묶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상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산에 가세요?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날이 좋다. 도연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호는 문 밖으로 나서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폐속을 가득 채우자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죠.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익숙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해는 아직 동쪽 산등성이 너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산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 입구의 구멍가게 앞, 주인 박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어르신, 오늘은 좀 쉬어도 되잖아요. 저기 산 위에 눈도 내렸답니다. 상호는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약속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어둑했고 이끼 낀 돌들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나며 작은 돌무더기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희미하게 바람에 쓰러진 들꽃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상호는 손끝으로 꽃잎을 고추 세우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렸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 걸음 산 위로 향했습니다. 마을 저편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여명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산길을 따라 늘어졌습니다. 늦은 오전 도시의 사무실 안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이도연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또 산에 올랐다는 박 씨의 전화를 받은 탓이었죠. 마음 한켠엔 걱정이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뭐 그리 대단한 약속이 있다고.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동안 도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결국 지문을 떼었습니다. 머릿속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던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곧 병실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로 덮였습니다. 그 이후 도연에게 산은 고통과 후회의 상징이 되었지요. 저녁 무렵 그는 억지로 차에 올라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산에서 돌아와 신발을 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다니세요.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지. 무슨 약속이길래요? 대체 왜요? 넌 아직 모를 거다. 그 말에 도연은 답을 잃었습니다. 대신 방 안의 낡은 등산 가방을 노려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통과 다른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개 짖는 소리와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죠. 그는 아버지가 잠든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거실불을 껐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만이 똑딱, 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천둥이 산을 울릴 만큼 요란하게 터졌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꺾으며 휘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렀지만 한 노인은 비옷을 챙겨 입고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비에 젖은 등산화를 신으며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겠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우산도 없이 산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 아래 구멍가게의 박씨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이 어르신, 이 비에 또 산을 가신다고요? 약속은 날씨를 가리지 않지요. 상호는 짧게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뒤를 쫓던 박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시는 여전히 회색빛 아침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박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예감이 이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아직도 안 내려오셔요. 3시간째예요.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구조대원이 무전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정상 부근에서 낙상 흔적 발견. 수색팀 이동하라. 도연은 구조원들을 따라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짓단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전등 불빛이 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로 젖은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끄러지듯 달려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젖은 지팡이와 모자가 떨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상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왜 이런 날에? 상호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약속은 지켰다. 그 말이 끝나자 상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고 도연의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산 전체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밀어내듯 번졌습니다. 침대 위에 이상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희미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바싹 말라 있었고 주름 사이로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이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컸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한켠 간호사가 옮겨놓은 낡은 등산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통,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호, 웃고 있는 아내 김은숙, 그리고 품에 안긴 어린 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편에는 지금은
이름도 잊힌 그 산의 정상이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약속, 꼭 지키자. 그 짧은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했던 말. 도연아, 나으면 셋이서 꼭 산 정상에서 사진 찍자. 그때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그저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흐르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어머니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상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은수가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너무 약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약속은 충분히 지키셨어요. 기계의 전원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이며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첫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낡은 사진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도연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등산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젖은 천이 손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펼치자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일도 간다. 도연은 글씨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펜 끝이 떨린 흔적, 지워진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함께 오를 시간이구나. 그 문장을 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침대 위에 이상호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의 대답처럼 보였죠. 새벽 4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환자분, 잠깐 어디 나가신 거 아세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담요가 반쯤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길 위로 한 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산 쪽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반짝였죠. 도연은 그대로 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방울 대신 이슬이 내리고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수첩과 사진,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한 줄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키러 간다. 새벽 안개가 다시 산을 뒤덮었습니다. 산길은 밤새 내린 비로 질퍽해졌고 흙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이도연은 손전등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습니다. 바짓단은 이미 지늘게 젖었고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를 올랐을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바위 틈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이상호의 등산 모자와 지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돌무더기 아래에 노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상호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미소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손에는 낡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의 사진이었죠.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번져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셨겠네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밀어냈지만 흘러내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조대의 무전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상 근처 발견. 빨리 오세요. 그러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곁에서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산 정상 너머로 서서히 여명이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 내가 간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었고 산 위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며칠 뒤 작은 마을의 장례식장에는 잔잔한 비 대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낮은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도연은 조용히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상주석 앞에는 산에서 발견된 이상호의 모자와 지팡이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구멍가게 주인 박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한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도연의 아내 정윤이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몰라 잠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쉬고 계셔.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국화를 올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도연은 홀로 산 아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엔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등산화, 낡은 손수건, 그리고 수첩 한 권. 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바라봤습니다. 매일의 약속? 그 문장이 빛바랜 잉크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와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매일의 약속.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그리고 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자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는 문을 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걸었습니다. 산길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그가 중얼거리자 산등성이 저편으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봄의 기운이 산자락에 내려앉은 새벽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부드럽게 흩어지는 사이로 이도연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어깨에는 오래된 배낭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시간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이슬 맺힌 돌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 곳곳엔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치며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바위 위에는 작은 돌무더기와 함께 노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돌무더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 그 밑에는 도연이 새로 적은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갑니다. 그는 수첩을 닫고 등 뒤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햇살이 산 능선을 따라 퍼지며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바람결에 어머니의 웃음 같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선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약속을 지켜온 발걸음처럼 그 속도는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산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